실업률 14.7% 폭등하다. 실업률이 14.7%랍니다. 미국이요. 엄청나지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실업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최악의 실업난. 4월에 205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서울 인구가 1000만으로 잡는다 그러면 2배 정도 인구가 실업자로 전락했다는 의미예요. 3월만 하더라도 4.4%였던 실업자가 4월에 14.7%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역사상 이렇게 폭등한 적은 대공황 때 딱 한 번 있었다고 해요. 추정치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추정치로 보면 24.9%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오일쇼크 때도 굉장히 어려웠다. 오일쇼크 때 어려웠지만 1982년에도 10.8%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가 어려웠는데 그때는 10%였다. 그런데 지금은 14.7%다. 이거야말로 최악의 최악이다. 대공황보다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요. 이게 미국 경제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에 이건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그때 미국 실업률은요. 호황 그 자체였습니다. 호황 그 자체였어요. 3.5%였습니다. 113개월 연속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딱 두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한 거예요. 180도 반전한 겁니다. 예. 50년 만에 최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50년이 아니죠. 예. 2차 대전 이후 대공황이니까 뭐 엄청나죠. 자, 이게 문제는요. 앞으로입니다. 또 앞으로예요. 이게 또 앞으로 가면 이런 상황이 쉽게 연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여기도 제가 글자가 잘못됐네. 그죠? 대공황인데 그죠? 야, 참 거리에서 저렇게 한 푼 줍쇼 하면서 있는 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질 건지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5월 달에는 20%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까지 말입니다. 20%까지 크다가 가을에나 가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없는다는 가정하에 10%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가을에나 가서. 가을이라면 9월, 10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계속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샷다운을 했다가 록다운도 했다가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은 계속 악화되고 또 파산하고 그러면서 해고하고 이게 실업대난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그런 겁니다. 100년 된 기업들도 막 무너져요. 니먼 커머스라는 113년 된 아주 고급품만 다루는 백화점이 지금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000명에 달하는 직원들 일시 해고했고요. 어디 그뿐이에요. 제이크루도 마찬가지. 제이크루. 이게 중저가 유명 의류 브랜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파산 보호 신청했고요. 이게 스타트업이나 여기도 4차 산업 쪽도 마찬가지. 공유경제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라는 게 결국은 나눠 쓴다는 개념인데 이게 코로나19가 나눠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옮기잖아요. 감염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버 14% 감원합니다. 3,700명 감원하고요. 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17% 982명 감원하고요. 에어비앤비 25% 1,900명 감원합니다. 그야말로 감원의 어떤 태풍이 불고 있는 거죠. 태풍이. 이렇게 되면요. 일자리를 잃으면 그 사람들이 향후 소비를 줄이면 기업이 그만큼 생산하지 못하고요. 생산하지 못하니까 다시 직원들을 줄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월에 20% 넘어서 6월, 7월, 8월까지 코로나의 어떤 2차 유행이 없다면 가을 깨나 가서 10% 정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대한민국도. 이게 미국 경제가 그렇다. 유럽 경제가 그렇다. 이 말은요. 대한민국도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요. 커플링으로 돌아간다고요. 예.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유럽 경제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값비싼 것들 사다가 소비를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많이 팔아요. 중국이 파는 많은 제품 중에 우리의 어떤 부품이나 중간재가 들어간 것도 수두룩하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똑같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비가 예상만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황금 연휴 기간이 참 좋았다 했는데 경제 지표로 봤더니 예년 수준의 70%밖에 안 되더라. 근데 문제는 황금 연휴가 지나니까 바로 곧바로 돌아오더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비는 그만큼 계속 줄어들 거고요. 예. 여기에다가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가 계속 늘어나야지 생산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생산을 못하면 그만큼 또 사람을 내보내든가. 예. 그러면 경기는 실업은 계속 늘어나서 악순환의 고리. 정부가 고용 안정 자금을 줘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리미트가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늘리지 못해요.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요. 하수분이 아니거든요. 막 퍼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게 제동이 확 걸립니다. 저는 이미 올해 제동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그런데 지금 돈을 자꾸 퍼주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결국 그 걱정이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후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국간이 지금 다 비어간다는 사실이 저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간이 저렇게 비어간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국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